김민석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김민석이다. 제가 어제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김민석을 무너뜨리려면 결국은 김민석의 강력한 후견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무너져야,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무너져야 김민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저는 정청래야 어차피 뭐 이제 와서 발 빼기도 힘들고 뭐 갈 때까지 가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김어준은 손을 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연 지금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해가지고 저는 쟤네들이 과연 지능이 지금 두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있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예요. 10% 가까이 떨어진 게 50%야. 윤희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건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빼고 나머지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만 국민의힘 지지층을 만약에 뺀다라면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될까요?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민주당 그 당원들과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그 다음 무당층 이렇게 포함해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들과 무당층들만 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90% 이상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90%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까가지고 선거를 이긴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보예요? 그리고 아까 김어준 뭐 동접자가 20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20만에 90%가 친명인 거야. 뉴스공장을 아침에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90%가 친명인 거예요. 숫자상으로만 보면. 아영님, 저 머저리 민주당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 중 누가 민주당하고 대통령님을 따로 봅니까? 개민당 개판 치면 울 대통령님 무능으로 보죠. 예. 울 대통령님 지지율이 어떤 지지율인데 다 까먹고 개뻔뻔, 개쩔레, 개민당, 지도부 당장 사퇴하라, 양심 좀 있어라. 계속 버티면 수사밖에 답이 없다. 누가 매국 민파놈들 아니랄까봐. 예,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은 20만 명 중에 18만 명이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20만 명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보면은 뉴스공장을 보는 20만 명이 민주당 지지자인데 그 중에 90%니까 18만 명이 이건 아닌데 저 새끼가 저 털보가 돌았나? 이재명 대통령을 까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 그럼 앞으로 김어준은 산술적으로는 동접자가 2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2만 명으로. 응? 산술적으로만 따져오면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까. 김어준이. 저승래 불러다가 저민이 불러다가 또 그 많잖아. 이재명 대통령 그 문조털레유 유시민 또 불러다가 막 이재명 대통령 막 까는 거야. 2달 동안 선거 이기겠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지능이 모자른 저지능 고관여층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친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권자들은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김원준한테 등을 돌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2만 명으로 동접자가 줄어들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2만 명으로. 그런데 저 짓을 한다?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저런 상황인데도 저렇게 막무가내로 김어준이 자기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청래는 정치인이니까. 그리고 이미 올 때까지 왔으니까 그냥 간다라고 칩시다. 근데 김어준은 장사꾼이잖아. 그럼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시청자의 90%가 김어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떠나갈 수도 있는 이런 무리한 짓을 왜 하냐 이거지. 청양님, 유공들 욕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맙시다. 최한웅님 얼른 크셔야 합니다. 부담 드리는 거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저는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김어준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은 다른 데 있다. 물론 뭐 지금 증거를 제가 잡을 수는 없는데 이번에 파리에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미친놈이 됐잖아. 그죠? 이게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방송 내용은 저승래도 그렇고 최민희도 그렇고 그냥 반명으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야. 이낙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여러분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게 이순신 장군님이 그 구글이 저를 무슨 유튜브의 세계로 이끄는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님이 알고리즘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글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다가 그 희한한 영상들이 우연히 뜨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를 꼭 해야 될 만한 내용이. 근데 어제 밤에 아주 그 우연히 과거에 김어준이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떴어. 예? 근데 이게 지금 상황하고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정치권을 지켜보면서 정치가 자기 객관화가 가장 어려운 분야예요. 이재명 카페에서 물러나라는 거 시발 그런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대부분 민정수신이 왜 이렇게까지 등을 돌렸느냐 이유를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노무현의 시간이 있었죠. 문재인의 시간이 있었고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이라는 걸 지지층 대다수가 그 시간을 받아들였다는 걸 그렇죠. 그걸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로든 개인적으로는 수용 안 될 수 있거든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라고요. 그 민심의 기저를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뒤집을 수 없어요. 자기 일이 되다 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거든. 이럴 때는 내려놔야 그 다음이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사라지잖아요. 다음이 없어요. 내 진심을 사는 말이야. 이게 정치인이 자기 객관화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게 총선 전에 했던 얘기예요. 김어준이. 이게 자기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한테 하는 얘기. 아니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해봐야 소용이 없다. 민심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 그 민심의 흐름을 순응을 해야 된다. 거기에 저항하게 되면 다음이 없다. 근데 지금 김어준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저 때는 당대표였고 저 때 당대표일 때도 김어준이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됐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재명의 시간이야. 근데 이 이재명의 시간에 왜 저항을 하지? 완전히 자기 객관화가 안 되네? 과거의 김어준이 현재의 김어준을 디스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은 김어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와 저놈이 과거 옛날에 한 말하고 지금 한 말이 다르네. 이렇게 그냥 조롱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김어준도 지금 이재명의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민심의 흐름이 이재명으로 모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민심을 거스르게 되면 다음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심의 흐름에 왜 저항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과거 저게 이제 이낙연과 수박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김어준이 이낙연과 수박들에게 했던 얘기를 과거에 했던 얘기인 건데 지금 자기가 이낙연과 수박들이 한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몇 년 사이에 어리석어질 수가 있지? 그렇게까지 자기 객관화라는 게 힘든 건가? 저는 김어준도 알고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김어준의 지금 처지는 상황은 도대체 무엇일까? 죽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김어준 뒤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기침만 해도 한국에서는 감기가 걸리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동네 북이 됐잖아. 그죠? 이란에 가서 쳐맞고 이란에 가서 뭐 죽도록 쳐맞았잖아요. 사실상 항복문서에 오늘 서명을 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저기 보이지 않는 손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지금. 이번에
G7에 한미 정상회담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니까 기자가 뭐 이번에 미국이 중심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에 집중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님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따라가잖아 지금. 이런 이재명을 누군가 어떤 식으로건 진짜 꺾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절박함이 저는 느껴진다는 거야. 그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성관이 사건이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를 완전히 엎어버리겠다. 베네수엘라나 뭐 이란처럼 이재명 정부를 뒤집어야 되겠다라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의지가 보이는 사건이 제가 볼 때는 그 부정선거 사건이라고 봅니다. 성관이 사건. 만약에 정원호가 지들이 예상한 대로 서울시장이 됐으면은 지금 난장판이 돼 있겠죠. 난장판이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예정이 돼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열흘 동안 미국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시위대가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폭동이 되고 대통령 없는 사이에 이런 작전을 짰던 거 아닌가 보여요. 대통령 외교 순방 일정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9박 10일 동안 대통령께서 해외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자, 지방선거 때 이런 부정선거 의혹을 만들어내서 보수 세력을 총결집시켜가지고 대통령 없을 때 막 흔들어 대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뜻대로 안 풀리고 있는 거죠. 이재명 못 이겨요. 왜 이재명을 못 이기느냐? 이재명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에요. 선거를 지고도 이기게 만들었잖아. 그죠?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선거를 아까 서울시장 선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울시장 선거 졌을 때, 와, 충격이 컸잖아? 근데 선거를 지고도 이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대통령께서 왜, 아까 수보회의 영상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왜 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이런 태극기 부대, 그 시위대도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하시면서도 계속 이 성관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김민석 총리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학생들을 직접 만났잖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대통령님과 총리 눈에는 제가 보기엔 우리가 볼 수 없는, 안 보이는 그림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손이 대통령이라는 위치, 총리라는 위치에 있으면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저는 어떤 비밀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포착을 한 거 아닌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윤석열이 계엄할 거라는 걸 미리 포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 구한 거 아니에요. 김민석 총리가 서울해범팀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의 계엄 음모를 사전에 대비하지 않았으면은 윤석열한테 꼼짝없이 당할 뻔한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김어준도 지금 공교롭잖아요? 제가 아까 뭐 길게 말씀드렸지만 본인도 알아요. 지금 이재명하고 싸우면 진다라는 거 압니다. 이재명하고 싸우면 진다. 이재명하고 싸우면 죽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야. 김어준이 얘기한 대로. 그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까지 됐어요. 당대표일 때도 김어준이 이재명의 시간이고, 민심의 흐름을 거스르면, 다음이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 그런데 지금은 당대표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자,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재명의 시대인데, 이 이재명한테 덤벼들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덤벼든다? 그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쟤네들이 이길까요? 못 이겨요. 왜?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야. 예? 그래서 아까 지구도 이기는 선거를 만들었다, 지금. 예, 박정희 님도 오셨어요. 예. 제가 아시는 분도 배우에 미국이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 이잼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최평님 부산에서도 응원합니다. 10만 빨리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달 안에 10만을 가게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번 달 안에 10만을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작전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전쟁 시작이다. 이제는 전면전이에요. 이거는 김어준도 다 건 거예요. 정청래도 다 걸었고 저승래도 다 걸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하면서 이번 당대표 선거를 치른다라는 건
김어준이 얘기한 대로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번 당대표 선거에 올인을 한 겁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김어준은 모든 걸 걸었어요. 본인이 그동안 쌓아나왔던 뭐 그 명예와 부와 채널과 한마디로 뭐 채삭박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번 당대표 선거가 채삭박이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겁니다. 최한욱이 죽건 김어준이 죽건. 왜? 이재명을 건드렸잖아 니들이. 그래서 저는 최욱이가 무서워서 도망간 것 같아요. 이제 전면전이 됐기 때문에 최욱이 같은 이제 겁쟁이는 이런 싸움판에 껴들지도 못해요 이제. 제가 그냥 아무나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싸움판도 아니야. 김어준도 다 걸었고 저는 뭐 이미 다 걸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당대표 선거는 쟤네들이 모든 걸 다 걸었기 때문에 김민석이 지면 이재명 정부도 지는 거예요. 김민석이 진다는 건 이재명도 진다라는 거고 이재명이 진다라는 건 대한민국이 지고 응원복이 지고 촛불이 지는 겁니다. 혜태님, 어준이 동접자는 중요치 않음. 더 큰 돈줄이 뒤를 봐줄 테니 뭐 그러겠죠. 그런데 국민의 사랑을, 시청자들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면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걸고 지금 덤벼드는 상황이다. 예, 우리도 다 걸어야 됩니다. 예, 청양님, 최한욱님 10만 응원. 근데 최평님이라고 하는 건 왠가요? 저는 늦게 알게 된 분. 최평은 최한욱 평론가를 줄여서 뭐 만약에 최한욱 변호사다 그러면 최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평은 최한욱 평론가를 줄여서 최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걸었다 이제. 쟤네도 모든 걸 걸고 덤벼들고 있다. 여기서 지면은 둘 중에 하나 죽는 겁니다. 친명이 죽든지 친문이 죽든지. 제가 이번 당대표 선거는 문조 털레의 잔털까지 쓸어버리는 그런 당대표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판 깔렸어요 여러분. 판 깔린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뉴스공장 영상을 하나만 더 보죠. 오늘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복만삼님 타짜에 보면 선장은 여기 가서 바둑이나 두라고 했었죠. 조우기는 선장이네요. 조우기는 튀었어요. 조우기 같은 쫄보가 낄판이 아닙니다. 여기는 애들은 가야 돼요 이제부터. 그리고 유튜버들 중에서도 본인이 죽을 각오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여기 껴들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뭐 개나 새나 다 껴드는 것 같은데 털튜브들이 김어준이 영원하라. 대통령 뭐죠? 권력은 짧아도 뭐 권력은 뭐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그 얘기가 예전에 그 딴지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그런 얘기를 딴지 애들이 게시판에 쓴 적이 있어. 그게 언제였더라? 하여튼 집권 초였는데 검찰개혁 가지고 막 논란이 벌어졌을 때 딴지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김어준은 영원하다. 이런 글을 썼어. 딴지 애들이. 이 미친 새끼들이구나 제가. 그때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대통령은 임기가 없지만 김어준은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김어준은 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쟤들 생각에는 이재명은 5년 하다 끝나지만 그 털튜브들이 가진 생각이 그거예요. 거기 미친놈들 붙어있는 놈들 많잖아. 김어준한테 뭐 박시영이니 새날이니 개장수니 그 밑에 뭐 또 온갖 하바리들 잔뜩 붙어있는데 얘들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재명은 그래봐야 5년이야. 근데 김어준은 영원할 거거든. 그러니까 김어준한테 내가 붙어있으면 돈벌이를 한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박시영이니 무슨 새날이니 뭐니 뭐 송작가니 개장순이 얘네들이 저렇게 미쳐 날뛸 수 있는 배경이 뭐냐 하면은 야 김어준을 교주처럼 떠받드는 털레반이 20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20만 털레반이 영원히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이 아니라 김어준한테 붙어야 돈 벌어먹고 김어준한테만 붙어 있으면은 영원히 돈벌이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근데 그럴까 과연? 김어준이 다 걸었어 임마. 니들 다 같이 죽는 거야 이제. 김어준이 다 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손을 뺐어야지. 진짜 영원히 빅스피커 노릇하면서 돈벌이 하고 싶었으면은
적어도 이재명은 건들지 말았어야지. 근데 이번에 김어준이 다 걸었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가 안 돼 있는 놈들은 빨리 손 빼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 도망갈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지금이라도 손 떼고 이 싸움에 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이런 송영길 대표를 징계를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징계가 이어집니까? 지금 그 시도당에서 네. 명백하게 해당 행위를 한 그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를 도왔던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 요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전라북도, 뭐 전남, 도당에서 각각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 지방에서는 그런데 중앙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전북에서 송영길 당선자한테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전북에서 송영길 당선자가 예를 들면 김관영 후보를 공개적으로도 지지 의사를 밝혔고 네. 그리고 뭐 정말 실제로 행동을 했다면 지원을 했다면 그건 전북 도당에서 절차를 밟으면 그 최종 결정은 지도부가 하시게 되는 이제 그 거죠. 부분은 이제 그 징계는 이제 시도당의 징계는 그 일반 당원, 광역 의원까지는 시도당에서 징계를 하고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징계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해당 행위와 관련해서 징계 청원이 된 게 있습니다. 당원들에 그 청원들에 대해서 검토 좀 해봐야 되겠죠. 그 징계가 이어집니까? 자,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송영길 의원을 해당 행위로 이제 징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징계를 하겠다라는 건 이제 선거에 출마를 못하도록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못하도록 막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김민석 총리가 출마를 하는데 그 송영길 대표를 징계하는 게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쟤네들 작전이 나온 것 같아요. 작전은 뭐냐 하면은 정청래 혼자서는 이제 김민석을 못 당하죠. 그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김용민을 러닝메이트로 준비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원식 의장이 또 뭐 출마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김민석을 김용민과 정청래가 두들겨 패겠다. 근데 이제 제가 송영길 의원이 뭐 김민석 총리가 출마를 하는데 나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출마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쟤네들이 런닝메이트를 만들어가지고 2대1로 김민석을 이제 두들겨 패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선거 전략을 짰기 때문에 그러면은 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해서 2대2 구도를 만들어서 같이 두들겨 패야지. 이런 상황이면은. 그래서 송영길 그 의원을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송영길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또 김민석 총리와 나를 세우는 또 이런 엉뚱한 짓을 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태그 매치가 된 거예요. 태그 매치가 2대2로 붙어야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송영길을 징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작전이 아닌가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 뭐 송영길만 징계를 할 상황도 아니고 제가 뭐 방송 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럼 평택을은 어떻게 할 거냐? 문재인은 어떻게 할 거고 이호철은 어떻게 할 거냐? 평택을에서 해당 행위 한 사람들도 다 징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송영길만 딱 집어서 쟤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런 짓거리라면은 만약에 징계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거지. 누가 봐도 송영길이 출마를 할 것이다 라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해당 행위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그죠? 송영길 대표가 김관영 후보를 뭐 지지를 했던 게 아니에요. 왜 당이 전북에 집중을 하느냐, 평택에 집중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한 게 이게 어떻게 해당 행위가 됩니까? 반면에 문재인은 대놓고 조국한테 좋아요 누르고 이호철은 아예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를 징계한다라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지금 쟤네들이 이성을 잃었어요. 다 걸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부로 제가 볼 땐 판이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는 짓은 다 할 거다. 아마 민주당 역사에서 가장 추접한 선거를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거예요. 자, 정청래도
제가 볼 땐 사퇴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관례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님도 60일 전에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정청래가 사퇴를 하고 중립적인 지도부를 구성을 하는 게 상식인데 쟤네들 다 걸었어요 지금 오늘. 다 걸었어. 뭐든 합니다 제가 볼 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저는 계속하게 될 거라고 봐요. 정청래 안 내려오고 아마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그게 이제 뭐 당원당규상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당대표 선거하기 전에 뭐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예. 결국은 이제 당대표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다.